안녕하세요. 향단TV의 라니입니다. 오늘은 만세용호 허경영을 아십니까? 절실한 가계부채 탕감과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가계의 유동성 위기가 언제라도 올 수 있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 금리가 약간만 올라도 순식간에 폭탄이 될 수 있다. 국가 정책의 실패와 적절한 경제 정책의 부재로 빚어진 가계부채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국가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정책 잘못으로 국민을 공지로 내몬 것에 대해 위정자들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가계부채의 이자와 원금 상환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우리 경제가 어떤 혼란에 빠질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신용불량자가 된 국민이 거리로 내몰리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은행이 도산하고 기업은 어려움에 처하며 실업자가 양산되는 등 국가 경제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계부채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은 자명하며 국가는 산더미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국가가 국민의 가계부채를 탕감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들이 지고 있는 사태를 파악하여 그것부터 정리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를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양적 완화 등을 통해 국가가 가계부채를 국가부채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으므로 코로나 지원금 명목으로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빚 상환이 가능할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여 각 가정의 가계부채를 정리하는 방안 같은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 탕감이 목적이지만 부채가 많이 없어도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가정경제를 살리는 차원이다. 이때 이 지급금은 전액을 바로 가정에 지급하지 않고 각 시중은행에서 가정의 부채를 정리하고 나머지 금액만 가정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러한 가계부채 탕감은 단 한 번만 실시되는 것으로 탕감 이후에 지는 부채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양적 완화를 통한 가계부채 탕감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국채를 발행해서 한국은행에 주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 시중은행을 통해 가계부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가 국가부채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자체, 가계 전체를 합친 부채 규모는 이전 그대로이면서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줄어든 가계부채만큼 국가, 즉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셈이다. 국가의 채무가 늘면 국채 비율이 높아질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은 국민 통생산 GNP 대비 약 45% 정도로 OECD 국가들의 평균 국가 부채 비율 113%에 훨씬 못 미친다. 2020년 기준 일본은 국가 부채가 265%에 달한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다소 올라가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 반면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말 기준 17.9%나 된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제이지 국가부채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가계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양적 완화로 국가부채가 증가한 것은 국민과 국가를 통틀어서는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국가부채는 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기관인 한국은행에 대한 채무이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이 처리될 위험성도 없다.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의 가계부채를 갚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느라고 자꾸 국가부채나 지방채를 늘린다면
그것은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양적 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지만 이 또한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선 화폐를 발행하여 양적 완화를 하지만 시중 내 그만큼의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풀 때 시중은행을 통해 국민의 부채를 먼저 갚고 남은 일부만 국민에게 지급하므로 시중에 풀리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하여 숨겨놓은 지하 자금이 약 900조 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화폐 가치는 그대로 두면서 디자인만 바꾸는 화폐 변경을 하면 이 자금의 대부분은 그대로 사라질 수 있다. 즉, 변경된 디자인으로 화폐를 교환하고자 하면 자금 출처를 바꿔야 하는데 불법적인 자금은 출처를 바뀔 수가 없어 그대로 사장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양적 완화를 해도 회수되지 않는 지하 자금만큼 통화량이 상대된다. 또한 양적 완화를 3년 정도에 걸쳐 순차적으로 하면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생기지 않는다. 또 국가의 예산 지출을 7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유발 요소가 확대되며 이외에도 지나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은 더 있다. 그리고 통화량의 증가로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경기 활성화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통화의 양적 완화 등을 통해 오랜 경기 침체를 벗어나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성공한 경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오랜 디플레이션의 탈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서로 협조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개되었다. 일본이 추진한 전략의 핵심은 첫째, 일본은행이 버는 통화량을 증가시켜 대규모 자산 매입과 국채를 비롯하여 상장지수 펀드 등을 매입하는 양적, 질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여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공공일자리 등 대규모 사업을 벌여 재정 지출을 늘림으로써 경기를 회복하고 셋째,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기업이 활발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하여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 국민소득 증대를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일본은 2년여에 걸쳐 연간 60조에서 70조엔씩 버는 통화량을 늘려 2012년 말 138조 엔에서 2014년 270조 엔으로 확대했다. 엄청난 양의 통화가 발행되어 양적 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물가 상승이 발생하면서 침체되었던 경기가 살아나 경제 활성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여기서 보듯이 경기가 침체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양적 완화를 통해 물가가 조금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리한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는 자금이 지하로 숨어들고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시중에서는 유동자금 부족 현상이 일어나 경제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이 다소 풀리긴 했지만 경제를 제대로 돌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펌프로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펌프질을 할 때에는 마중물을 대량 부어 주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지원금 지급은 마치 수저로 한 숟가락씩 떠넣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는 절대로 지하수가 콸콸 올라올 수가 없듯이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의 투자가 늘고 고용이 늘어나는 등의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매년 상당한 정도의 마중물을 몇 년 정도는 부어주어야 국민이 빚을 갚고 지급된 지원금을 소비해 나라 경제 전체가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해야 경제 규모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다. 국가 경제 선순환의 기초. 가계부채 탕감은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해 소리된 개인적 불행이나 국가적 혹은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배당금처럼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트리클업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트리클업 효과란 산 아래에 불을 지르면 불길이 위로 타올라 온 산을 태우듯이 국민에게 직접 지원을 하면 좋은 효과가 위에까지 올라가 중소기업, 대기업, 국가 경제까지 모두 좋아지게 되는 경제 효과이다.
과도한 빚이 있는 한 국민은 지급된 돈을 빚을 갚는 데 쓸 수밖에 없다. 부채가 없어야 지급된 돈으로 물건을 사거나 음식점에 가서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게 된다. 빚이 없어야 매달 지급하는 돈이 트리클업의 불씨와 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원금으로 국민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져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나며 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많아지며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게 된다.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세수가 넉넉해져 지급금의 액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 완벽한 선순환의 경제가 통하게 된다. 가계부채 탕감은 이러한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기초 작업이라고 보면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때 구매하지 않으신 분은 꼭 구매해서 보세요. 구매 절차는 인터넷 구매 링크 댓글 상단에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교보문고에 직접 가셔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향단TV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다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